왜냐면은 제 대답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예, 예,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는 네. 거기서 어떤 상황이다까지는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 제 대답만 네. 올라가는 건데요. 대답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 그렇죠. 얘기는 안 올라가고요. 그렇죠. 네네.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 이제 제가 질문은 이제 지금 상황은 제가 전에 들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여기 전주 화실을 이렇게 오면서 EBS를 자주 들으니까, 네. 학습 멘토 어, 학습 멘토 중에 무슨 초등학교 때 네. 그 학습 능력이 결국에 명문대로 연결되더라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예, 그분이 와서, 아무튼 늘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공부 습관이 초등학교 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공부법 강의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이제 저랑 전혀 반대예요. 네. 예, 전혀 반대인데, 그러니까 수학적인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수에 대한 감각이 있을 것이고, 무리수에 대한 감각이 있을 것이고, 숫자로 표현되지 않지만은, 어떤 뭔가의 그걸 어렴풋하게 이미지라든지 뭔가 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도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이 감각은 뭐냐면 일종의 동물적인 감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동물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동물 네. 네. 행동학에서 보면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동물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 그 간격이라든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예, 예. 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네. 그 첫 번째 아이는 네. 초등학교 때 연산 네.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보통 엄마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좀 더 특수한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수에 대한 감각은 그 아이는 원래 10살이 넘어야만, 또는 중학교에 가서야만, 가서 다루는 게 더 유리하고, 또 네. 어떤 때를 기다리게 되면은 그 정수를 연산하는 능력은 저절로 생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더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미 이제 연산을 하도록 됐다고 하는데, 네. 어, 그게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렇게 수학자가 됐든 물리학자가 됐든요,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떤 정점으로 가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점으로 갈 거라고 상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게, 그 이제 제 강의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는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에 대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좀 오해를 하는데, 네. 어, 영재성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저는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아이들이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명문대를 가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그 영재성이 발현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만약에 그 영재성이 어떤 분야든 간에, 바뀐가 보네? 여보세요? 네네. 차 소리가 네. 들려서 네. 밖에요. 밖에서 지금 전화 네. 상담을, 어디 네. 들어가서 하시는 줄 알았네. 아무튼 짧게 끝낼게요. 네. 음. 어,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어떤 네. 정수를 다루는 연산, 즉 뭔가 분명하게 떨어지는 거 네. 가지고 네. 네. 그 아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0%에 전혀 없어요. 그게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네. 뭐 특히 초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싫어하는 애는 초등학교 내내 수학을 아예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예.
그러면 그 아이가 수학적 능력이 숫자를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수학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정수에 관련된 수학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숫자를 싫어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연산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 만약에 자기 부모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어 예전에 그렇다면은 그 부모도 그렇고 그 자식도 그렇고 뭔가 분명하지 하고 애매한 것을 남들보다 더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더 뛰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건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수학적 연산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것을 싫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얘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 더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수학 연산을 싫어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이를 들다 보면 얘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운동이 됐든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또는 뭐 스토리텔링 문학이 됐던 간에 그것을 초등학교 때 더 깊이 다루고 더 많이 다루고 중학교에 딱 가면은 수학은 저는요 6개월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봐요. 초등학교 내내 안 했던 수학 전부 다.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강의에서. 그 어떤 특정 과목을 정복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과목을 통해서 자신감이 충만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네네. 난 이것도 잘했는데 뭐 저것도 잘하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 다양한 과목에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 방식으로 교육이 돼버리면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 아이의 장점은 교과목 안에 한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장점이라는 거는. 국영수사과 이 안에 그 수많은 아이들의 장점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아이들 중에 거의 5%만 커리큘럼 내에서 자기가 잘한다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고 95%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어떤 열등감이 각인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게 지금 현재 공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어쨌건 간에 아직은 늦지도 않았고 또 두뇌가 10살 이전에는 저는 무의식까지 바뀔 수 있는 유연성이 남아있다고 봐요. 10살 이전에는. 근데 10살이 넘어버리면은 깊은 곳에 각인된 거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제가 이제 애를 직접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10살 이전에 애를 엄마가 가르치면서 만약에 화를 내버렸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부모에 대한 원초적인 친근감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히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우리 엄마야, 뭐 이런 거. 엄마니까 효도해야지. 내복도 사드려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지.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왠지 엄마가 원초적으로 싫은 거예요. 왠지.